안녕하십니까 가까이 구독자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춥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2024년 수입차 베스트셀링 1위 모델이죠. 엄청나게 팔린 차입니다. 바로 BMW 520i인데요 오늘 25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무려 520i가 12,532대가 팔렸습니다. 월 평균 1,000대가 넘게 팔렸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네시스 G80 숫자랑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BMW 대리점 전시장 숫자랑 감안하면은 G80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차인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5 시리즈가 지난해 26,697대가 팔렸습니다. 한 모델이 60%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23D라든지 530도 팔렸지만, 어쨌든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인데, 오늘 왜 시승을 하느냐, 이게 8세대가 2023년 10월에 나왔잖아요. 저도 그때 디젤만 타봤는데 530도 타보고 520i는 안 타봤거든요. 190마력이라 좀 밋밋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 차를 가장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기본형이 이제 6,800만 원이고 여기서 한 500 정도 더 가면 7,310만 원 하는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은 차인데요, 이 차가 520i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인기인지 일단 디자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BMW가 가장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키드니 그릴, 소위 말해서 BMW의 디자인 핵심인 키드니 그릴을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키워서 데즈콘이 여러 가지 비난이 많았잖아요. 5 시리즈에 딱 맞는 크기의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면 정말 제가 마주오는 차선 볼 때 BMW 맞네,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6,800만원대 기본형에는 이 아이코닉 그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5 시리즈의 BMW의 위상을 프로펠러 엠블럼보다 훨씬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코닉 글로우 정말 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에어다이나믹한 디자인에다가 뭐 이제 공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론트의 범퍼 키트가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를 했을 때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적으로 이 안에 푸른빛이 나죠.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도 한 500만 원 더 쓰고 M 스포츠 패키지 선택할 것 같아요. 요 헤드라이트에 요 푸른 등 들어온 게 굉장히 예쁘죠. 옛날에는 이제 엔젤아이였잖아요. 한 6세대까지만 해도 엔젤아이가 BMW의 헤드라이트의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레이저 라이트, 이 푸른빛 들어오는 게 BMW 헤드라이트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닛은 굉장히 길게 뽑고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BMW 엠블럼 양옆으로 선을 넣었습니다. 뭐 이 부분도 굉장히 BMW의 그 엠블럼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닛에 음량을 줬다. 자, 이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BMW 5 시리즈 8세대의 특징, 7 시리즈만큼 커진 길인데요. 이거 7 시리즈 아니야? 라고 착각을 들 정도로 길어진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프로포션 보시면 이게 7세대보다 무려 95mm가 길어졌거든요. 전장이 5m 60입니다. 제네시스로 얘기하면 G80이 아니라 G90 길이에 육박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길어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프론트 오버행이 물론 이게 곡선으로 말아서 짧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코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정말 3 시리즈 보면 5 시리즈도 그랬고 이 부분이 딱 바퀴가 붙어서 굉장히 차가 단단하고 날렵해 보이잖아요.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보단 조금 중후해진 디자인입니다. 대신에 제가 팰리세이드 때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죠. 정말 잘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BMW가 이거야말로 BMW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퀴와 휠하우스 사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딱 차가 휠하우스에 붙어 있으니까 단단하고 스포츠 같은 느낌, 뭔가 지상고도 낮고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후륜 구동의 특징이죠. 휠하우스와 이 도어 사이의 간극이 긴, 전륜 구동은 이 정도로 바짝 붙어 있죠. 전체적으로 5 시리즈는 차가 5m 60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크고 길어지게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오히려 차를 좀 작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BMW는 뭐든지 디자인을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전 세대 7 시리즈 정도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7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될 정도로 길어졌는데, 어쨌든 5m 60의 길이의 중형 세단, 준대형이라고 해야겠죠.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죠. C필러와 이 트렁크 사이에 5 시리즈를 음각으로 새겼죠. 이 부분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BMW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보이고,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독일차의 특징, 특히 BMW나 아우디에서 많이 보이는 긴 직선으로 끝까지 이어간,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날렵해 보이지 그 특징을 줬습니다. 복잡한 요소를 사이드에서 많이 주지 않는 게 또 BMW의 특징이기도 하죠. 뒷면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요, 우리 구독자님? 일단 전고가 1500이 넘어가요. 1515로 35mm가 높아졌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차가 날렵하다기보다는 좀 둔중한 느낌이 나죠. 저는 그게 후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 느낌도 있지만 기존의 5-3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드라이빙 머신 그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차가 굉장히 커지고 중후해졌다. 뭐 그런 디자인의 특징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얇게 뺀 테일램프, 두 줄로 뺀 테일램프 이외에는 곡면보다는 음량의 깊이를 꽤 강조하면서 육중하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고를 높인 게 어떻게 보면 차는 육중해지고 무게감은 있지만 스포티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오히려 7 시리즈에 가깝게 중후한 차. 아마 그래서 또 국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렵한 핸들링과 드라이빙 머신의 BMW를 좋아하는 마니아에겐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커지고 중후해진 디자인. 그게 우리나라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실내, 프리미엄 브랜드 BMW에 나온 실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도 상당히 컬러감을 줘서 기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모던해. 정말 그 BMW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제가 BMW가 왜 프리미엄인지, 현대차와 왜 다른지, 팰리세이드가 왜 프리미엄을 지향하지만 대중차의 한계를 가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5 시리즈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천만 원대, 할인하면 이거 좀 6천만 원대 중반에 사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테슬라의 놀라운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터치로 만들면서 송풍구도 없앴잖아요. 늘 보이는 그게 송풍구가 기능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차들이 많거든요. BMW 5-3에도 이 송풍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췄습니다. 그러면서 송풍구 기능을 이렇게 작은,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적용한다는 게,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다른 차에서 얻을 수 있더라도 우리 브랜드에 맞게, 물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 버튼이 없어지는 자율주행차들 그 시대에 맞춰서 송풍구 덕트를 없애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칭찬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터치로 조정을 하게 했죠. 이건 이제 상당히 조절 잘 됩니다. 제가 BMW 실내 디자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물리버튼 뭐 극혐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OTA로 갈 때 물리버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물리버튼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터치로, 비상등도 터치 방식으로. 근데 굉장히 작동 잘해요. 주행과 관련됐을 때 가장 동력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센터 콘솔 위쪽에 달았고요. BMW 특유의 이 조그 다이얼, 저도 이거 오랜만에 지금 5-3 타보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플라스틱이지만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 이 볼륨 조절 버튼의 빗살 무늬, 패턴이며 감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역시 또 이 M 스포츠 패키지, 이 스티리오 휠을 딱 잡았을 때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스포츠카 시트에 앉았을 때 주는 느낌을, 이 D컷의 휠을 잡았을 때 난 너를 믿고 한번 오랜만에 달려보겠어,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근데 조금 이제 생뚱맞은 게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이제 커브드로 만들었는데 해상도 정말 좋고요. 근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BMW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이 앱들을 보면 굉장히 작고 한글화된 것을 읽지 않으면 이 디자인만 봐서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역시 BMW 역시 기계공학 위주의 자동차 회사라는 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여실히 느끼는 부분인데, 이건 뭐 저뿐 아니라 7 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의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너무 작고 눈으로 봤을 때 글자를 보지 않으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이 부분들이 뭐 현대기아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작고 딱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젯으로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이 모던한 송풍구를 숨긴 이 디자인이 너무 세련돼 보여요. 2열 한번 앉아보고 2열 공간 얼마나 넓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딱 앉았을 때
이게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달하잖아요. 기존 모델보다 20mm 길어졌는데 2995입니다. 실내에서의 길이감은 7 시리즈에 맞먹는 길이감. 2열 시트 방석이 굉장히 길어요. 제 키에 178에 주먹 두 개가 넉넉히 들어가면 정말 길이만큼은 엄청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전폭이 30mm 늘어서 1900으로 멈춰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1900에 멈춰준 전폭 때문에 겨우 도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차이점은 이제 역시 2열이 이런 부분들이 7 시리즈에 비하면 빈약하죠. 그냥 정말 팔걸이 기능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190마력 이렇게 커진 5 시리즈 주행이 어떨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BMW 과거에 이 드라이빙 머신일 때, 지금도 뭐 드라이빙 머신 어느 정도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드라이빙 머신일 때 정말 그 인라인 6, 실키 6의 그 직렬 6기통 그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4기통이 물론 직렬 6기통보다 부드럽진 않지만, 뭐 이제 정말 190마력 이 정도면 그냥 시내 주행은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190마력에 지금 1800이 넘는 몸무게 때문에 100kg가 늘었는데 중량이 토크가 이제 31.6, 32 정도 돼서 시내 주행은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고속 주행 어떨까 했는데 8단 자동기 매칭이 BMW가 이제 현대기아 같은 8단보다 좀 빠릿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BMW다운 그 드라이빙의 맛은 조금 떨어지네요. 특히 이제 중고속에서 가속할 때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때 뭔가 약간 뒤에서 잡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빠릿한 느낌하고는 거리는 멀지만 시내 주행은 정말 뭐 전혀 이상 없네요. 대신에 부드러운 그 직렬 6기통 보다는 4기통이 조금 거친 부분은 있지만 이 차의 그냥 일반적인 주행 성능과는 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80km 근데 여전히 BMW의 특징인 이 드라이빙 머신의 그 핸들링은 살아있네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조금 전에도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휠베이스가 2995전에 3m 가까워지니까 요철 처리 능력, 시내 주행 감각의 이런 처리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 뭐 안내하는 이 부분을 볼륨을 줄이고 싶은데 기능을 못 찾겠네요. 여기 볼륨으로 줄진 않는데 스티어링 휠 감각은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가장 많이 지금 휠에서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이 지문도 너무 많이 있고 자주 안 닦아주면 기분이 그러네요. 그 다음에 버튼 감각이나 이런 건 정확한데 왼쪽에 에이다스라든지 오른쪽에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각종 기능을 조절하는 이 버튼의 그 재질감이 너무 좀 대중차 같습니다. 정말 그냥 플라스틱 딱 그 자체라 고급스러움은 솔직히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클래스가 이 휠의 조작 버튼 이런 건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물리적으로는 확실히 좋지만 뭔가 BMW의 프리미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특별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이걸 누르면 AR부터 이제 컨텐츠 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AR 기능은 꽤 재밌네요. 그러니까 라이브 콕핏 프로페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방 카메라랑 기능을 해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작동 안 해도 진짜 이것만 보고 운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화질의 뭐 장애물이라든지 차량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네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AR 이 부분은 BMW가 조금 더 강점으로 끌고 갈 부분인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꽤 커가지고 정보는 많은데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AR을 작동을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으니까 좀 정보가 과잉이다? 과잉 정보를 생산한다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도 더군다나 내비게이션까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내비게이션은 이제 T맵이 아니라 이제 미니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T맵이 아닌 그냥 자체 내비게이션,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뭐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T맵을 쓰거나 별도 맵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조금은 이제 T맵 기반까지 개발했는데 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OS 시스템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R 기능의 이 전방 카메라와 연동된 부분은 내비와 연동하면 정말 훌륭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제 터치가 많아지면서 그 물리버튼보다 직관성은 떨어지잖아요. 저도 역시 뭐 제 차가 아니니까 이제 시승차를 빌려서 뭐 며칠 타볼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기능을 터치하고 조작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당장 이 소리 줄이고 싶은데 이 줄지 않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라든지 터치 감각, 뭐 공조의 기능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뭐 두 번 정도는 눌러야 되지만
작동할 때 있어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서 뭐 이 부분은 터치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 불편하다면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물리 버튼이 아니니까 바꿀 수는 있겠죠. 옆으로 뺀다든지. 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BMW의 OTA 업데이트 수준인데 한번 기대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전형적인 BMW의 나와 자동차 커뮤니케이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킹 감각을 보여주고요.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4기통 엔진의 그 약간의 진동, 소음보다는 6기통이 아닌 4기통의 그 느낌이 조금 납니다. 특히 이제 중저속에서. 대신에 연비는 정말 좋네요. 이제 공인 연비가 12.1인데 시내 주행하면은 그 이상 충분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13, 14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까지 껴가지고 한 뭐 100km, 110km 주행하면 15km 이상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가득주에서 이제 시승차를 받았는데 예상 주행거리가 905km가 나왔습니다. 진짜 서울 부산 왕복할 정도에. 그리고 지금 저도 주차장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이종 저공해더라고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서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를 훨씬 잘 뽑아낸 프라이브리드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로서 48V 하이브리드 통해 가지고 추월 가속 초반 가속할 때 구동력 보조뿐 아니라 연비 세팅까지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이제 엔진이 꺼지면서 연비를 좋게 하는데 연비만큼은 정말 실주행 연비가 잘 나오겠네 했더니 역시 그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비만큼은 세팅을 잘했네요. 무거워진 중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7,310만 원 아이코닉 글로우가 있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있다면은 저도 이 부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성만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6,800 기본형보다는 고급감이라든지 그 아이코닉 글로우 하나만으로도 또 이 하만 카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차가 520i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유를 알겠네요. 정말 월천대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BMW인데 가격대가 7천만 원대 할인을 하더라도 6천대 중후반인데 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전후면 보면은 사이버틱해요. 굉장히 로보틱한 약간의 그런 디테일로 중후함의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결합을 한 데다가 5m 60의 전장의 이 실내 길이 2열 좌석까지 감안하고 뭐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190마력 때문에 역시 중고속 추월 가속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조금 굼뜬 부분 BMW답지 않은 부분인데 뭐 이 차를 사는 소비자층이 1km, 80km 그 정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베스트셀링 카로서 BMW 특유의 그 모던함과 도시적 감각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어트 그거 이외에는 5-3의 이 크기, 공간 그 다음에 이런 매력적인 실내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 송풍구 숨긴 부분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12.3인치 연결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1등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 경쟁력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 기획으로 2023년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위 무려 단일 시리즈 520i로 12,500대를 판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충분한 소비자의 선택 가치가 있다 인정하면서 엄지척. 자, 가가이 구독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 새해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